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눈이 좀 불편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안약 넣으면 낫겠지? 내일 병원 가도 되겠지? 이렇게요.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 증상 나타나면 저라면 병원에 무조건 달려갑니다 인 거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가야 하는 증상이 있다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그거는 과장이 아니고 정말 시간 싸움인 경우가 있어요. 눈은 어떤 질환은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지만 어떤 질환은 몇 시간, 하루 차이로 예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망막, 시신경, 안압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다려도 되는 증상 말고 이거는 미루면 절대 안 되는 증상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 이건 바로 안과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응급 신호들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건강 주치 고창현 원장입니다. 선생님 바로 여쭤볼게요. 눈이 불편한 증상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건 지금 안과에 꼭 가야 한다 이런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눈 불편한 거는 응급까지는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피로함, 건조함, 가벼운 결막염 이런 것들은 외래로 가셔도 충분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방치했을 때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부터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눈 앞에 떠다니는 게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비문증이요? 근데 그 비문증은 응급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조금 있던 비문증이 아니라 갑자기 많아졌느냐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한두 개 정도 약간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가 하던 분이 갑자기 먼지나 벌레 같은 게 확 많아졌다. 혹은 먹물을 뿌린 것처럼 확 느껴진다. 이런 식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기 더해서 형광등처럼 번쩍번쩍하는 섬광 같은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시야 한쪽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가려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열공이나 그게 더 진행되면 망막 박리라고 하는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망막이라는 거는 눈 안쪽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신경 조직인데 거기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지면 그 틈으로 액체가 들어가면서 망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떨어진다는 표현이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무서운 질환이기도 해요. 특히 망막 중에서도 이 황반 쪽이라는 부분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력 예후가 매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다음 주 예약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들으면 이거는 오늘 바로 검사 받으세요라고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고도근시가 있든지 혹은 최근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외상을 받았다든지 혹은 한쪽 눈에서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좀 떠다니긴 하는데 근데 통증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증이 없으면 덜 위험한 건가요? 그게 약간 함정일 수 있는데 이 망막 쪽은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이 없어서 아프지는 않은데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노출기가 쉬운 거죠. 그럼 정리하면 갑자기 많이 떠다닌다, 번쩍인다, 커튼처럼 드리워진다 이건 바로 망막 쪽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 두 번째는 어떤 증상인가요? 두 번째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색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처럼 원래 선명해야 될 색이 약간 유독 탁하고 흐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눈을 움직일 때 눈 뒤쪽이 약간 아픈 듯한 그런 통증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르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보통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럴 때 의심해야 되는 게 시신경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일단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라는 거는 장기 자체가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염이 있으면 전신검사나 뇌쪽 평가가 같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놓치면 안 됩니다. 시신경염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요.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색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 단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잘 보이냐, 흐리냐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색감 변화가 시신경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한쪽 눈으로만 보면 더 이상하다든지 양쪽을 번갈아서 가리면 한쪽만 색이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건 어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씩 가려서 볼 때 유독 한쪽이 색이 탁하거나 선명도가 떨어지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해요. 이것도 결론은 그럼 며칠 보고 가자가 아니라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특히 색감 변화도 있고 안구 운동 통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저라면 바로 응급진료가 가능한 안과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헷갈리는 증상인데요.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뭔가 속도 메스꺼운 경우예요. 특히 처음 이걸 증상을 겪으면 편두통이나 체기, 몸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생기면, 즉 급성으로 안압이 상승 발작이 되면 이런 증상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성 녹내장이나 보통 정상 안압 녹내장 이런 질환들은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기는 되게 증상도 없고 조용한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예외예요. 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눈이 빠질 것처럼 심하게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빛이 번져 보이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까지 동반될 수 있거든요. 방치하면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도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어떤 상황에서 잘 생기나요? 어두운 데서 휴대폰을 오래 본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잘 생기는데, 보통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커지게 되고 휴대폰 같이 가까운 걸 보게 되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방수라고 하는 안구 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신문 기사 같은 데서도 보면 어두운 데서 핸드폰 보다가 녹내장으로 실명했다 이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가까운 거, 특히 핸드폰 같은 거를 보는 상황이 급성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젊은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데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안과 생각도 같이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통약 먹고 자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야의 암흑화, 일과성 흑암시라고도 하는데요. 갑자기 앞이 까매지는 증상입니다. 말 그대로 몇 분 이상 시야가 확 어두워지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확 안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거든요. 눈으로 가는 혈류, 특히 망막 동맥이나 시신경 쪽 혈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치 뇌경색처럼 골든타임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더 바랄 필요도 없이 바로 가야 되거든요. 네, 특히 두통이나 안통이 동반되면 정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좀 정리하면 눈은 아프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아프면 정말 빨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떠다니는 게 많아지고 커튼이 가려지거나 내려오는 느낌, 색이 유독 이상하고 눈 움직일 때 아픈 느낌, 눈이 너무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운 경우, 혹은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좀 쉬어볼까 보다는 그래도 지금 확인해보자가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어떤 증상일 때 안과에 바로 당장 가야 하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눈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질문, 눈 성형을 왜 안과에서 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대로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밝은 빛을 위해 노력하는 눈건강 주치 고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